우리 금속 침투법 같은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자, 원포인트 레슨.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 금속 침투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금속 침투법, 그러니까 지금 좀 낯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게릴라 작전이냐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금속 침투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 처리를 다루는 단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금속 침투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 주제나 내용에 비해서 자주 만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열처리 자체가 이 기계 재료에서도 다루는 이제 분야이기도 하지만 또 기계 공작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제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되게 자주 만나는 주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구나라고 싶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만큼 기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속 침투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먼저 이 금속 침투법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공법이냐, 이걸 왜 쓰느냐, 이제 이 부분을 아시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금속 침투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게 뭘 다루는 주제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금속 침투법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열 처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처리에서도 담금질이나 뜨임, 불림, 풀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 열처리 또는 보통 열처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 담금질, 뭐 뜨임, 불림, 풀림은 우리 한글로도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죠. 물론 하셔야 되는데 영어로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예, 실제로 시험 문제는 영어로도 자주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표면경화법과 금속침투법을 하나로 묶어서 특수열처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속 침투법 같은 경우는 그냥 특수열처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다 표시는 안 했지만 중간에 또 항원열처리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원포인트 레슨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금속 침투법은 이런 위치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 금속 침투법은 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고 이걸 왜 중요하게 다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 금속 침투법이 결정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금속 침투법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약적인 발전을 해요.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실제로 이제 독일에서 전차를 개발을 해서 2차 대전 그 초기에 정말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차에도 단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장갑이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장갑이 두꺼웠고 체격이 굉장히 컸어요. 육중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동이나 또 연료소, 기동에도 쉽지 않았고 연료 소비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그러니까 보수나 정비에도 이렇게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군 사령부에서는 이 전차가 뭐 장갑이 두껍고 뭐 큰 포를 달고 다니는 것도 좋긴 한데 우리 이거 장갑 두께 좀 줄여가지고 경량화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장갑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줄이더라도 두꺼운 장갑판과 동일한 강도를 갖고 있는 금속을 한번 개발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정말 활발하게 연구되고 개발된 공법이 바로 금속 침투법입니다. 그래서 금속 침투법은 말 그대로 원래 우리가 원하는 금속 원재료가 있으면 그 원재료의 겉표면에다가 내가 원하는 다른 재료, 다른 물성을 갖고 있는 재료를 침투시켜서 하나의 재료에서 두 가지 성질이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개발한 그런 공법이에요. 그래서 금속 침투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종류의 금속을 공작물에 투입을 하게 되면 정말 내가 그 원하는 그 성질들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장점이 있는 공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금속 침투법에 대해서 어떤 기출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금속 침투법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금속 침투법의 종류로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뭐 크로마이징이나 칼로라이징, 실리코나이징, 보로라이징, 세러라이징, 이렇게 5가지가 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출 포인트로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자 나올 때는 이런 금속 침투법을 표면경화법에 갖다 놓고
이 중에 표면경화법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물어보는 이제 그런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또는 반대로 금속침투법의 표면경화법이나 보통 열처리를 갖다 놓고 이 중에 금속침투법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또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딴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 이제 금속침투법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요 5가지 공법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출 포인트로는 각각의 공법에 따르는 침투 금속의 종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크로마이진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롬을 침투시키는 금속 침투법이고요. 칼로라이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을 침투시키는 공법입니다. 뭐 실리콘 라이진이나 보로라이진, 세르라이진도 거기에 각각 따라서 특징적인 금속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요 기호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한 가지 여러분들 좀 좋은 소식은 우리 크로마이진이나 실리콘라이진이나 세라다이진 같은 경우는 이 원소 기호와 이 발음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쉽게 기억을 하시는데 이 칼로라이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을 침투시킴에도 불구하고 공법의 이름이 칼로라이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알루미늄이. 칼로라이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보로라이진 같은 경우는 그 붕소를 갖다가 침투시키는 그런 공법인데 얘도 잘 나옵니다. 또 왜 그런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보로라이진 같은 붕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낯섭니다.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보로라이징을 좀 자주 출제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앞에 있는 공법과 침투 금속을 연관해서 꼭 같이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아마도 우리 금속 침투법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쉽게 여러분들이 맞추지 않으실까 싶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기계연금술사는 대한민국 기계공학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